자, 이렇게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 또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혜태 특파원,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전방위 보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 특정 품목을 겨냥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게 눈에 띄던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네, 미국산 석탄과 원유, 대형차와 픽업 트럭 등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미국의 에너지 업계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계에 타격을 줘서 정치적 부담까지 더 안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핵심 원료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앞으로 협상에 쓸 카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일기 때의 미중 관세 전쟁은 무려 22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었습니다. 2018년 7월 당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바로 그날 중국도 똑같이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후 중국이 25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추가 구매해 주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도 대중 관세가 대부분 철회되지 않았고 지금의 2차 무역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라서 길어지면 좋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겠지만 오늘 중국의 조치를 보면 아예 협상이 끊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는 오늘부터지만 중국은 오는 10일을 발효 시점으로 정해서 엿새나 시간을 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중국이 목표 삼은 원유와 LNG는 미국산 수입 비중이 사실 크지 않고 반독점 조사 대상인 구글도 중국 내 서비스를 안 한다는 점에서는 수위 조절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오는 18일에 유엔 안보리 관련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뉴욕으로 가는데 중국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여기에 온다면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협상의 문은 열어놓은 모양새입니다.